이 더 중요하죠. 금방 얘기한 게 뭐가 문제였죠? 어떤 포인트로 가는 거는 쉽긴 해.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고요. V. 그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점과 나와의 각도를 이용을 해서 각도 차이를 이용해서 스티어링을 하는 감마를 제어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가 문제가 뭐였냐면 최종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각도로 그러니까 혹은 포지션만 그 보장을 하지 최종 위치에서의 포즈 즉 세타까지는 보장을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목표점까지 갈 때 어떤 라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즉 뭐냐면 이 표현 요거죠. 요 그림처럼 음, 요 그림처럼 요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어떠한 향하는 각도 이런 각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출발하든 이렇게 출발하든 이 방향으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무조건 최종 각도는 요 각도 여기에 도달했을 때 로봇이 이렇게 향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following a line이라고 하는 또 블럭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SL 드라이브 라인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이론은 어떤 평면에서 라인을 만들 때 평면에서 라인의 방정식 있죠. 제일 쉬운 1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그거 배웠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수식을 이렇게 써도 되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y는 무슨 ax 플러스 b라고 써도 되고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밑으로 썼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점까지 딱 도달하겠죠. 그리고 그 포즈까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라인을 따라가게 하는 제어하는 방법은 뭐냐?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 지금 바이시클 모델은 속도 V와 스티어링 각도 감마. 속도 V와 감마를 컨트롤 한다고요. 그러면 감마는 아까 그러니까 속도 V는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거리가 멀면 뭐 저기 속도를 높이고 가까이 가면 속도를 줄인다. 그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스티어가 항상 문제인 거야. 여기서도. 아까 저기 뭐 어떤 포인트로 가는 것도 속도 부위는 되게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스티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스티어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구한 그 탄젠트법을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를 여기서는 고민을 해요. 하나가 보세요. 가정을 합시다. 뭐 이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이 쉽겠죠. 자, 가정하는 게 내가 이 직선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 멀리 있으면 속도를 내야 되고 더더군다나 두 번째는 내가 얘가 향하는 이 기울기와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의 거리를 이게 이제 거리인데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요거고 여기서 점까지 수선의 발이라고 그러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에 비례해서 이 거리 D에 비례해서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여기에 도달하면 얘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여기 도달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에 도달했으니까 속도를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이 거리 D에 따라서 스티어링을 하는 게 있고 속도도 그거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요 직선의 요 기울기와 나의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지금 여기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향해 있는 요 각도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란하게 되도록 하는 거랑, 그러면서 동시에 거리 D를 줄이면, 그치? 거리를 줄이면서 나란하게 가면 두 개가 만약에 만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0이 되고 나란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지. 직선과의 거리와 거리 따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와 나란하게 맞추도록 스티어링을 하는 거를 두 개를 따로 제어를 하는데, 그게 결국 합쳐지면 결국 뭐예요? 0으로 이 직선의 거리가 D가 0이 되면서 따라간다? 그럼 여기 직선에 딱 맞잖아. 오케이?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직선 거리부터 따져야 되겠죠? 평면상에서 직선과 한 점 사이, 로봇의 위치가 점이니까 그 점과 이 선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D, 수선의 발을 내서 이 D 계산하는 방법 뭐죠?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이 위치를 뭐라고 불러요? 뭐 이 위치를 X하고 Y라고 할까요? X1, Y1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죠? 거리? 요거죠. 이게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잖아. 요거 궁금하면 인터넷에 구글에 가서 distance between point to point and line인가 이렇게 치면 아마 구글에서 이 수식 유도하는 거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나옵니다. 한번, 고등학교 책 지금 다 버렸을 테니까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책 그런 거 찾기 귀찮으니까, 나 책이 있긴 한데 그 책 귀찮으니까 그냥 구글에서 쳐요. 그러면 다 나와요. 거리가 이게 거리죠? 이게 지금 벡터 내적인데 이게 벡터잖아요.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주면 거리 d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직선과 로봇의 위치, 로봇의 위치를 여기는 x하고 y라고 했으니까 그 위치 사이에 수선의 발 거리가 나옵니다. 그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KD라고 했으니까 반비례지. 왜? 멀면 멀수록 속도를 더 내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속도를 줄이는 거는 맞는데,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속도에 반비례하는 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각도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각도? 스티어. 뭐에? 선에 나란하게. 근데 선에 나란하다는 건 뭐예요? 그 선분의 기울기를 각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뭐겠어? 그게 아크탄젠트잖아. 직선의 기울기. AX 더하기 BY는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서 기울기 파트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보는 거죠. 아크탄젠트. 그래서 그 각도와 원하는 각도와 나의 현재 위치의 각도의 차이에다가 또 개인을 곱해서 요 두 개를 만들어낸 거고, 그 만들어낸 거를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스티어링을 넣어버리겠다. 너무 간단하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속도 V는 거리에 비례하게 넣으면 되겠죠. 목표점 거리에 비례하게. 그래서 뭐 KD의 거리에 비례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지금 나오죠? 밑에 여기 저기 간단하게 시뮬링크 그 저기 SL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 그 시뮬링크 모양이 있는데, 저 같이 봅시다. 매트랩을 실행을 할게요. 자, 매트랩을 공유를 하고요. 자, SL 언더바 드라이브 라인 치면 시뮬링크가 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안해요. 다시 칠게요. 자, 뜰 거고요.
여러분 새로 공유해서 여러분 시뮬링크 보여줄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속도 V는 여기서는 그냥 1로 줬어요. 1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간다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 라인 따라서 1이라는 속도로 계속 간다는 얘기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위치에서 쓰게 하고 싶으면 요 속도를 그냥 거리에 아까 여기서 이제 라인 따갖고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 라인 따갖고 여기서 응?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라인 따갖고 쓰면 되겠지? 어? 중간에 여기다가 여기다 해갖고 컨스턴트 여기다가 아이고 요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요걸 카피해야죠. 요걸 카피해서 이건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그렇지? 넣고 얘를 이렇게 따면 되겠죠? 그럼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 V가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은 일단 일정한 속도로 했어요. 일정한 속도로 각도는 이게 직선이죠. 직선의 기울기를 넣고 그 기울기와 현재 로봇의 거리의 각도 차이에다 1 곱했네요. 개인을 1로 했네요. 그거하고 아까 말한 거리로부터의 이건 여기서 따면 안 되는구나. 소리. 이거는 라인으로부터의 저 디스턴스고 목표점이 따로 있겠죠. 그 직선을 따라서 어느 끝점이 목표점이겠지. 그 목표점에서 아까 이 속도 V를 따야지. 큰일 뻔했네. 그냥 넣었으면 이제 문제 생겼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넣으면 그 선을 따라서 제어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여기 0.51이라고 딱 정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초기값을 정해줘야 되죠. 우리 책에서는 초기값을 그 세팅값을 직선의 그 저 A, B, C 파라미터를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초기 위치는 x0는 아까랑 똑같네요. 8, 5, 파이 오버 2니까 90도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거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요. 계산하는 게 이렇게 8,5에서 출발해서 90도로 출발해서 라인을 A가 1이었으니까 x-2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멈추게 하고 싶으면 어떤 위치에서 이 직선의 어느 위치에서 멈추게 하고 싶으면 그 목표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우리 전 무브어 포인트 그걸 계산을 해서 그거 같이 써주면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되게 좋은 예제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책에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요 바이스클 모델, 요 블락을 잘 활용을 하세요. 요 블락을 잘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이제 패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임의의 패스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패스를 따라가려면 지금까지 뭐 해서 무버 포인트에서 어느 점으로 갔죠? 멈췄잖아. 그치? 그런데 점으로 가서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은 어떤 점에 가서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딜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디 경로를 따라간다. 이제 패스하고 트래젝토리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패스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트래젝토리가 아니고 패스를 따라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패스를 먼저 주어줘야 되고 목표 패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스를 따라가라. 그럼 로봇은 지금 여기 있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따라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되게 간단해요. 무브 포인트를 조금 변형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무버 포인트 골까지 가는 요 점까지 가는데 이 점이 목표점이 바뀌는 거야. 즉 이렇게 돼 있을 때 목표점이 여기고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응? 이게 X 스타 Y 스타고 이게 또 다른 X 스타 Y 스타인 거예요. 따라가라고. 그런데 이걸 따라가게 하려면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도달하면 멈추죠. 우리 무버 포인트를 쓰면.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목표점을 요 무버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었던 그 예제를 활용하려면 요 목표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목표점의 뒤쪽을 따라가게 하면 돼요. 꼼수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목표점까지의 거리잖아. 거기서 약간 마이너스 D라고 스타라고 하는 그냥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 D를 주고 걔를 에러라고 본 거예요. 그 에러에다가 이거는 이제 PI 제어죠. 에러에다가 그냥 KV라는 걸 곱했고 그 에러를 적분을 해서 KI라고 하는 값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주면서 스티어링은 아까 말한 대로 각도의 차이만큼. 오케이? 요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각도는 그 목표점까지 향하게 그 어떤 패스를 따라가면서 거리는 P 제어가 아니라 PI 제어니까 결국에는 수렴하겠죠. 우리 저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PI 제어를 쓰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목표점으로 수렴하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I 제어를 안 쓰면 아까 말한 대로 로봇이 이쯤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만 갈 거야. 오차가 계속 이렇게 오차가 존재하는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이 오차를 빨리 감소시키게 해서 결국에는 수렴하게 하는 거는 아이제어가 이 아이제어 텀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동제어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스티어링은 뭐 그냥 썼던 거 그냥 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블럭을 만들었더니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패스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 패스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점을 여기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목표점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경하니까 마치 누가 보면 여기를 따라와라, 여기를 따라와, 이거를 따라와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걸 따라와라 했더니 로봇이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다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니까 쭉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수렴한 거지. 수렴하게 된 이유는 아이텀을 썼기 때문에, 적분텀을 썼기 때문에 수렴한 거고,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속도 처음에는 막 음수로 그러니까 뒤로도 좀 작게 했다가 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속도가 좀 작았다가 속도를 급격하게 올려서 쫙 올려서 이쯤에서 여기까지는 쫙 올려갖고 어느 정도 그 방향이 맞으니까 속도를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러니까 쭉 따라가서 어느 속도 일정하게 또 이제 속도 이제 맞으니까 내가 그 따라가는 거에 딱 맞춰줬더니 그 회전하는 속도랑 딱 맞춰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회전하는 속도가 한 1.3 정도 되나 봐요. 그걸 따라서 맞추는 게 되겠죠. 그게 지금 예제로 우리 매트랩 예제에서 자, 봅시다. SL 시죠? suit 이걸 해야 되는데 엄한 거를 공유했네요. 잠깐만요. 새로 공유하기. 그쵸? 요거죠? 자, 바이시클 모델은 그대로예요. 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만큼은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그치? 그런데 XY가 여기가 서클인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여기 시계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뭐 이건 그냥 주파수니까 뭐 그냥 프리퀀시는 그냥 임의로 정해준 거예요. 뭐 이게 몇 초에 한 바퀴 도는지 그런 걸 정해준 거예요. 이거에 시간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거죠. 코사인 t, 뭐 사인 t 한 거지. 그렇지?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곱해갖고 계산을 하면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러면 그게 회전이잖아. x를 r 사인 세타, y를 x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t, 그 다음에 저 y는 r 사인 t 하면 그게 원에 따르는 그 점이죠. 그 테두리
원 궤적을 하고 있는 그게 되고요. 궤적이 되고요. 그걸 따라 그 목표가 있고 그게 이제 목표 고울인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고울이란 뜻이고 그것과 현재 XY 로봇의 XY와의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 V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 0.1 정도 그러니까 그 뒤를 좀 쫓아가게 한 거고 그다음에 아크 탄젠트는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스티어링은 똑같이 뒀고요. 그 두 가지를 여기를 PID 여기 PID 제어였었는데 PID 제어기가 매트랩에 있어요 아예. 근데 너무 다행인 거지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거 저기 여기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 PID 치면 이거 나옵니다. 이거 딱 누르고 여러분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누르고 PID 치면 아까 말한 요 블럭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누르면 이게 나오거든요. 라이브러리 블럭 여기다가 PID 검색 딱 뜨면서 PID 블럭 뜨죠? 이거 갖다 쓴 거야 이거. 오케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다시 공유를 원래 걸로 공유를 하고 PID 제어기 쓴 거고요. 그러니까 요 에러를 PID 제어해서 V에 그냥 넣은 거야. 그다음에 스티어링은 아까 말한 대로 한 거고 여기 각도 그 스티어링에는 5라고 하는 개인을 곱했고 벨로시티에는 이제 이렇게 PID를 해갖고 넣었죠. PID 개인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프로포션 에러에 비례하는 건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그냥 곱해버렸고 저기 적분에는 0.5, i에는 0.5. 이제 데리버티브 안 쓰기로 했으니까 0 썼는데 이거 쓰면 더 좋아요. 이거 0.1 정도로 해갖고 넣어주면 더 빨리 수렴할 거야. 왜냐하면 D 제어기 데리버티브 쪽은 그 항은 그 과도응답을 조금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걸 너무 쓰면 이제 불안정해지긴 하지만 오실레이션이 심해지긴 하지만 잘만 쓰면 굉장히 빨리 수렴하게 해요. 데리버티브는 빨리 수렴하게 하고 인티그랄 텀은 그 에러를 줄이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거죠. 프로포셔널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크면 또 불안정해지고 항상 그래요. 개인은 항상 크면 너무 불안해지고 지금 근데 우리 매트랩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이건 키워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거는 실행해도 되겠죠. 왜냐면 특별히 다른 파라미터를 벌써 이게 궤적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기가 막히게 따라가네 여러분. 근데 이제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출발했고요. 원이 이렇게 도는데 한참 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따라가는 것 같더니 요쯤에서나 이제 결국엔 수렴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있네요. 아유 좋진 않다. 그러면 아이게인을 좀 키울까요? 아이게인을 좀 키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라고요. 아이게인도 바꿔보고. 그래서 뭐 아이게인 아까 여기 i가 0.5였는데 얘를 1.01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돌리면 오우 문제 생긴 거 봐. 말도 안 돼. 이상한 값이 나왔죠? 못 따라가네. 막 이상한 짓 하네. 엄한 짓 하네. 봐.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테스트는 요 매트랩에서 하면 편하지. 실제 로봇 갖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은 너무 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잘 조절해서 저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또 강의로 넘어가서 그 다음이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잠깐만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이게 무브 포즈구나. 아까 말한 거야. 목표점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데 위치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이 방향에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해서 이 포즈까지도 딱 완벽하게 이 방향으로 탁 향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무버 포인트하고 팔로워 라인을 두 개를 적절히 합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고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따로 또 유도를 했어요. 어렵게. 이거 어렵게 유도한 거야. 내가 강의자를 수정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내 강의자를 이거 업데이트했는데 이거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저기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내가 파워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했거든.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 이거 저기 유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유도를 했거든. 유도를 했는데 지금 이거 내가 써줄게요. 응? 강의하면서 쓰면 되지 뭐. 자 왼쪽은 여러분 이거 구했죠? 구했던 거고 요건 이제 여러분 구한 거고요. 응? 그 다음에 포즈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있겠죠? 그 목표점까지의 거리를 로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우는 당연히 루트 델타 x, 즉 요만큼이 델타 x고요. 그다음 요만큼이 델타 y겠죠?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아까 말한 x 스타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스타 빼기 y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이거랑 같은 식이죠. 그게 로우죠. 이제 수식이 좀 갑자기 노테이션이 바뀌어갖고 여러분 헷갈리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원하는 어떤 향하는 각도, 그치?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로봇이 이렇게 향해 있어요. 현재. 그게 이제 세타죠. 근데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거야.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아크탄젠트로 구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향해 있는 나의 각도 세타 그 두 개를 빼면 아까 각도의 오차가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요 각도의 오차. 응? 디퍼런스. 요거. 요거잖아.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이거죠? 응. 그런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 그림에서만 조금 봅시다. 그리고 최종 내가 갔을 때 도달했을 때의 요 각도 이제 이만큼 틀어야 되지. 내가 여기 도달하면 분명히 이렇게 향해 있을 거라고. 내가 도달하면 이 방향을 향해 있을 거라고. 그렇죠? 무버 포인트로 하면 그냥 이렇게 가 있을 거라고. 근데 최종적으로 나는 또 여기서 베타만큼 또 이렇게 틀길 원하잖아요. 포즈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결국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베타는 뭘 구하면 되냐면 알파와 세타 두 개의 합이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 있는 거고 최종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준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요 세 개의 수식과 요거를 조합을 해서 요걸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자 봅시다. V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V는 로우의 오메가 더하기 로우의 알파 미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계산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V 중에 노말, 즉 도달했을 때 속도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여기 속도 이제 V인데 이쪽 방향으로는 노말, 이쪽 그 회전하는 속도겠죠? 회전하는 속도 Vn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똑같아. 우리 그 처음에 그 ICR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에 거리가 로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라고 보지 말고 잠깐만요. 이 화살표 원점을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왜냐면 중심이 여기니까. 그치? 여기 중심 속도에서 노멀 방향, 그러니까 저기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게 각도가 원래 이게 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잠깐만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세타가 원래 이거였죠. 이게 세타였는데 세타의 세타의 미분하면 이게 오메가잖아요. 그쵸? 그거야 그거. 그러면 거리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거리 로와 오메가를 곱해주면 그게 뭐야? 오메가와 이제 그렇지. 저기 이게 시그마인가? 시그마와 오메가를 곱해주면 이쪽 방향, 법선 방향, 원의 법선 방향,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잖아. 그게 VN이죠? 그러니까 VN은 이거에다가 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죠? 얘가 그것도 있고 플러스 스티어링도 하죠. 그러니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티어링도 같이 하니 앞바퀴도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 회전하는 것도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우에다가 이게 로우 맞구나. 이게 로우인가? 아무튼 로우에다가 앞바퀴에 회전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바퀴가 돌 텐데 앞바퀴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앞바퀴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전 각속도까지 같이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이 요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요걸 기준으로, 이 베타를 기준으로 잠깐 보면, 베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로우에다가 원래 이제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했는데 베타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하는 각도잖아요. 그럼 베타의 미분은 아까 말한 VN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또 같냐면 마이너스 베타의 로우랑 같은 거야. 베타 미분에. 그치? 응. 요렇게 두 가지 수식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와야겠는데.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걸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가 v잖아요. 그러면 요 직선 vn, 요 vn 법선 방향의 그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v sin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또 뭘로 쓸 수 있냐면 v sin 알파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알파 닷 로우, 요거지, 요거. 더하기 오메가 로우, 이건 요거죠. 는 사인 알파의 v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과 요 수식에서는 마이너스 베타 닷 로우는 v 사인 알파를 놓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알파 닷은 그쵸? 뭐죠? v 사인 알파의 로우로 나눠준 거 빼기 오메가 이고, 여기서는 베타의 미분은 로우분의 사인 알파, v 사인 알파의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나온 수식이 정리를 해주면 바로 요 수식이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 식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수식이 알파 닷은 요거, 여기다 이제 v하고 이게 이제 감마겠죠? 응? 감마네? 응? 감마라고 돼 있네? 로우가 아니라? 맞는데. 그렇죠? 오메가하고 또 얘가 또 감마랑 또 헷갈렸네. 계속 갑시다. 그냥. 그 다음에 로우닷은 로우닷이 뭐예요? 이 거리의 미분이잖아요. 거리의 미분? 거리의 미분은 속도의 이 방향으로의 속도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신경 안 쓰고 마이너스 v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수식을 정리했더니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 수식이 왜 필요하냐면 이 수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매트랩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쓰진 않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포즈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 v는 로에 비례하는 거. 로가 거리니까 당연히 이건 우리가 썼던 아까 뭐 k
또 D에 D 한 것처럼 V는 그거고요. 당연한 거고. 항상 문제가 뭐라고요? 거리에 비례해서 속도 제한 거고. 어려운 건 스티어라고 그랬잖아요. 스티어링은 알파하고 베타를 0으로 넣는 거예요.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요 각도, 요 각도만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버 포인트였고 지금은 이 각도도 당연히 중요하죠. 무버 포인트처럼 각도도 줄여서 그 목표점까지 가야 되는데 도착했을 때 요 베타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냥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넣어준 거야. 알파도 만족하고 베타도 만족해라. 값만은. 스티어링은 알파도 만족하고 베타도 만족해라.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장에서 설명했던 이 복잡한 그 수식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제어 방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점까지 가서 포즈까지 취해라. 그러면 여러분 V는 이렇게 제어하면 되고 값만은 이렇게 제어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굳이 유도한 이유는 이용한 이유, 그러니까 이걸 유도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매트랩에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지 이거를 우리가 직접 제어해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제어하는 요거를 아까 요 위치에다가 V와 감마에다가 다 넣어주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수식 정리한 거예요. 그냥 대입만 한 거예요. 대입하고 모든 이 K 상수들은 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원하는 점까지 뭐 수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 금방 또 얘기한 대로 매트랩에서 자 봅시다. 자, 매트랩에서는 이거를 SL 언더바 드라이브 포즈라고 되어 있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도한 식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로우, 알파, 베타 그렇죠? 그게 여기 있었고 Q가 말하는 이 Q가 XY 세타죠. XY 세타를 넣었더니 로우, 알파, 베타가 나오는 게 아까 그 수식이었죠. 유도한 수식. 그걸 여기다가 넣으려고 시뮬레이션 용으로 쓰려고 한 거고 여러분은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여기서 오히려 로우와 알파와 베타를 벨타에다 어떻게 써요? 로우에다가 3 곱하고 알파에다가 8 곱하고 베타에다 마이너스 3 곱하는 그런 단순한 제어 방법을 써서 그렇죠? 해서 뭐 곱하고 그것만 한 거잖아.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계산된 값을 V하고 감마를 넣어서 제어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 유도한 거는 요 뒷부분에 그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이어드 포인트는 1,2인데 각도는 0으로 그러니까 0도 각도로 최종 위치에서 하게 해라라고 한 거고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초기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초기 위치 뭐 최종 위치 다 정해져 저기 뭐지? 최종 위치 아직 안 정해준 거네. 이게 1,2가 아니고 저 벡터란 뜻이야. 자, 그래서 최종 내가 원하는 위치 골은 5, 5, 항상 똑같은 걸로 하네요. 예제가 5, 5, 90도고 초기 위치는 X0는 8, 5, 파이라고 한대요. 그럼 90도에서 출발해서 다시 90도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지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태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갔네. 이건 왜 그래요? 얘가 방향이 없다는 얘기야. 앞하고 뒤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렉션이 없는 거예요. 디렉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90도에서 90도로 가라면 내 느낌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0도였다가 이게 0도였다 이게 90도니까 만약에 제대로 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맞네. 그렇게 간 거네.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네요. 잘 갔네. 오, 훌륭하네. 잘하네요. 응? 좋네. 아닌가? 8,5에서 이 방향에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간 거구나. 그치?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간 거네. 5,5 목표점이 5,5고요. 출발점 8,5예요. 5,5에서 그러니까 8,5에서 8,5에 90도니까 이거였거든 원래. 자, 그렇지.
이거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뒤로 간 거야.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응? 이렇게. 오, 똑똑하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뒤로 해서 이렇게 간 거야. 후진한 거야, 후진.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 지금 우리 매트랩에 보면 잠깐만요. 공유를 요거는 여기서 꼼수를 쓴 거죠. 여기 디렉션이라고 있어요. 디렉션. 디렉션이 아까 말한 앞뒤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걸 쓴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건 내부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양한 걸로 해보세요. 개인도 바꿔보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 소스 코드 저 파이썬으로 짜야 돼. 이거 지금. 그래갖고 원하는 목표점까지 가야 돼. 자, 거기까지가 모바일 로봇이고요. 이제 드론 할게요. 드론. 얼마 재밌어. 드론도 하고. 드론은 여러분 좀 기존의 모바일 로봇하고 달라요. 그냥 엑스트라예요. 책에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좋아서 나도 재밌어 갖고 써보긴 하거든. 공짜니까 얼마 좋아. 자, 드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제어해야 할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6이에요. 6인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드론 이거거든. 요거. 이건 여러분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진짜 이거 하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글로벌 호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찰 드론이에요. 인공위성은 굉장히 높은 데 떠 있는 거고요. 걔는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자전이랑 똑같이 돌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지 한 지점을 계속 볼 수 있죠. 그건 우리나라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지궤도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계속 그 지구의 자전이랑 얘랑 못 맞춰 갖고 이제 대신 이제 궤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끔 하루에 몇 번씩 그 어떤 궤적을 지나가면서 이제 촬영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그런 궤도 위성은 일단 가격도 비싸고 되게 높이 떠야 되고. 그리고 아무튼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기 때문에 어떤 궤적을 따라서 찍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계속 거기에 뭘 할 수가 없어. 고정돼서. 그런데 지금 이 드론은 굉장히 높이 날라요. 일반 정찰기보다 더 높이 날라서 거의 인공위성보다는 한참 낮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게 한 번 뜨면 며칠을 아마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하늘에. 사람 탈 필요도 없으니까 다 그냥 연료하고 측정 장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 동안 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2대인가 3대를 한꺼번에 보통 사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한 대가 계속 돌다가 귀환할 때쯤 되면 기지로 귀환할 때쯤 되면 다른 애가 또 다시 가면 돼요. 그럼 뭐냐면 어떤 지점 내가 원하는 지점을 365일 감시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사람이면 지쳐갖고 못 하는데 원격에서 제어하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게 엄청 그 광학 장비가 좋아서 렌즈랑 이런 게 좋아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그러니까 되게 세밀하게 다 이제 정찰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 글로벌 워크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국에서 안 팔아 못 팔게 하거든.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려고 하면 미국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이게 너무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국외로 반출을 안 시키거든.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거는 드론이긴 한데 고정이기예요. 비행기처럼 생겼잖아. 그 뒤에 이게 터보 프롭이라고 하는 엔진을 쓸 거예요. 보통 제트기도 아니고요. 프로펠러도 아니고 터보 프롭.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있는데 아마 약간 터보 엔진을 써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용하고 되게 오래 가고 뭐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장난감처럼 만드는 초미니 드론인데 얘는 로터가 이제 이렇게 돌죠. 서로 반대로. 왜냐하면 어떤 한 방향으로 로터가 계속 돌면 이 밑에 쪽에서 고정된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의 모멘트가 생겨요. 토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돌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 돌리면 얘가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로터가 하나 있죠. 얘가 이 방향으로 막 돌면 몸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치,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 몸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모멘트를 상쇄시키려고 반대로 돈다고. 근데 헬리콥터가 직선으로 가잖아. 그 이유는 여기에 반대 방향을 막아주는 옆에 꼬리 쪽에 또 다른 로터가 있죠. 걔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로터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없었어. 그래서 보통 여러분 영화 보면 무슨 헬리콥터 날아가고 있는데 꼬리 쪽 요게 탁뭐 로켓 같은 거 맞고 나면 막 헬기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세를 못 잡아요. 이거는 근데 요 위에 로터와 밑에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뒤쪽에 꼬리 날개가 없잖아요. 꼬리 로터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로터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로터 자체를 기울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오케이? 그다음에 요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그 로터가 4개인 그래서 쿼드 로터예요. 로터가 4개다라는 뜻에서 쿼드 로터 드론인데 요거는 하고요. 요거는 되게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연구실에도 되게 몇 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DJI라고 하는 그 중국 회사 있죠. 전 세계에 드론을 꽉 잡고 있는 다 이런 형태예요. 쿼드 로터가 적정선이에요. 딱 좋아. 적당히 가격도 잘 맞고 그러니까 로터의 개수가 최소죠. 4 플러스 G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4개잖아. 딱 맞고 그리고 가격도 그래서 딱 뭐 만들기도 편하고 제어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쿼드 로터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근데 사람이 타고 이러면 요즘 이제 현대자동차도 사람이 타는 드론 한다고 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안전이 더 중요하지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드론 쿼드 로터 4개만 쓰지 않고 로터를 여러 개를 써요. 혹시라도 쿼드 로터 4개 중에 로터 하나 부러지면 고장나면 큰일 나고 추락이거든. 방향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더미로 되게 많이 잡아요. 4개 말고 뭐 여기다가 막한 8개, 막 12개 막 이런 식으로 막 로터를 많이 잡니다. 그럼 안전하죠. 한두 개 좀 고장 나도 뭐 보강할 수 있으니까. 오버 액추에이티드 하죠. 자, 그 드론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처음에 우리 이제 쿼드로터만 하기로 했으니까 로터가 4개고요. 자, 가운데 로터의 드론의 가운데에다가 그 우리 좌표계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을 X 방향으로 합시다.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프론트라고 잡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그냥 옆으로 잡은 거고 이걸 왜 잡은 이쪽 방향으로 보통 이쪽 방향으로 잡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Z를 먼저 잡았거든요. Z를 중력 방향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X가 잡히고 Z가 잡혔으니까 Y는 저절로 잡히는 거야. 오른손 법칙에 이거에 의해서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렇게 되니까 Z가 밑에 방향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X하고 Z를 잡았으니까 Y가 저절로 오른쪽으로 잡히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스로틀하고 토크랑 다른 거예요. 잠시만. 스로틀이 아니라 스러스트는 쿼드 로터 4개의 로터가 여기 이제 제곱인데 이거 수정 다 했는데 이거 이상하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 오메가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의 여기 있는 모터겠죠? 로터의 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이건 이제 이거 거고 이거 4일 거고 오메가 1일 거고 오메가 2의 회전이죠? 그 이 드론은 기존의 모바일 로봇하고 다르게 얘는 토크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바일 로봇은 속도로 제어했죠. V.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의 감마 그걸 제어한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드론은 토크를 제어하는데 그 토크는 그럼 뭐에 비례하냐면 토크는 바로 각 모터의 회전 속도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야 되고 스러스트라고 하는 건 결국 위로 향하는 벡터예요.
그래서 요쪽에서 만들어진 스러스터와 여기서 만들어진 스러스터와 여기서 만들어진 스러스터, 여기서 만들어진 스러스터 1, 2, 3, 4의 합을 통해서 위쪽 방향으로의 스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론을 띄울 때 무슨 뭐 조이스틱 같은 걸 위로 쫙 올리면 얘가 모터가 굉장히 세게 돌면서 소리가 엥 소리가 나면서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냥 수직으로 쭉. 그건 스러스트를 올린 거예요. 스러스트를 올리면 이 네 개의 그 로터의 속도 오메가를 제곱으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비례해서 스러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위로 쭉 올라갑니다. 자, 그거고요. 기본적으로 드론에 제어하는 수식은 이거예요. V.은 MA죠. 이게 이제 MA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드론은 가속도를 제어하는 거야. 우리 모바일 로봇은 속도 V를 제어하는 거고요. 얘는 가속도를 제어하는 건데 가속도는 이게 이게 이제 X고요. X축이고요. 이게 Y고요. 이게 Y고 이게 Z예요. 그렇죠? 지금 X쪽으로는 0이고요. Y쪽으로는 0이에요. 그런데 Z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해요? 아까 우리가 Z방향을 중력 방향으로 했죠. 그러니까 mg지. 양수죠. 그 다음에 스러스트는 그 반대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스러스트를 주면 되죠. 근데 그 스러스트가 좀 틀어져 있지. 왜?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월드 좌표계는 이거잖아요. 월드 좌표계는 여기죠. 여기 월드 좌표계죠. 그런데 여기 드론의 중심 좌표계는 B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로테이션 매트릭스 0에서부터 B까지가 생긴 거죠. 그 두 개, 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스러스트를 곱한 것이 이 드론의 월드 좌표계에서의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본 거야.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드론을 전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제가 아주 재밌어갖고 하는 거라고. 자, 드론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 뒤에 그림을 먼저 보면서 합시다. 드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드론은 이 회전할 때 잠깐만 이거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 이 그림이 더 좋구나. 여러분 드론이 회전할 때 그 각 로터가 쌍을 이뤄서 돌아가요. 이 얘하고 얘, 그러니까 지금 X 방향 이제 진행 방향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진행 방향으로의 이 로터와 이 로터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요. 즉 여기서는 이게 이 방향이면 위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죠. 이것도 위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고 요것과 요거 즉 Y축에 나란히 있는 요 두 개는 자 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시계 방향이고 뭐가 반시계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의 얘와 얘는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그것과 수직인 얘랑 얘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모멘텀이 상쇄가 돼서 아까 헬기가 얘가 혼자 돌면 그 몸체는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전부 이 방향으로 돌잖아요. 전부 이 방향으로 돌면 다 같은 방향으로 돌면 드론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체 몸체가 통째로 돌아요. 아까 헬기가 몸체가 막 반대 방향으로 로터의 반대 방향으로 막 돌듯이.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드론이 여러분 딱 띄워보면 그냥 위로 쭉 올라가죠. 방향 이게 돌지 않고 이 돌아가는 거를 Z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요라고 불렀나요? 요가 안 생기고 그냥 올라가죠. 그 이유는 드론을 제어할 때 요렇게 얘랑 따로 한 방향으로 돌고 얘랑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상쇄돼서 제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게 방향 맞춰주고 이 제곱으로 스로틀을 가면 위로 올라가고 그 스로틀이 그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크가 중력 속도랑 중력 가속도랑 딱 맞으면 mg랑 맞으면
정지하는 거지. 드론이 정지한다는 얘기는 이 회전에서 만들어진 스로틀이라고 계속 그러네. 스러스트와 mg가 평행을 이루면 정지하는 거야. 정지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움직이게 가속을 하겠죠. 정지가 아니라 속도를 그러니까 가속을 안 하는 거지. 가속이나 감속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었으면 그게 맞으면 쭉 일정한 속도로 이게 올라가겠네. 그러다가 조금 감속시키면 이제 속도가 줄고 어느 정도 멈추면 딱 멈추게. 그거는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속도가 0이 됐을 때 뭐 스러스트를 조절을 내부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정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올라갔다 탁 정지하게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컨트롤러를 따로 쓰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했어. 스러스트는 했고 이제 회전해야 되겠죠? 전진해야 되겠죠? 그 전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x하고 y를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이제 이 방향이죠. x축 방향이 아까 이제 이 방향이 x축이라고 했죠. 이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행 방향 x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x축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라고 보면 여기 이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요 방향은 요라고 불렀고 x 방향으로는 롤이라고 불렀고 요 방향으로 도는 걸 피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즉 여기서 이 경우에 이렇게 회전하게 하려면 뭘 조절하는 거야? 얘하고 얘의 차이를 주면 스러스트의 차이를 주면 이쪽을 세게 돌리고 얘를 살짝 돌리면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평행이고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약하게 하고 얘를 세게 이쪽으로 하면 이 방향으로 돌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즉 롤이 생기겠죠? 그게 이 뜻이에요. 롤 T4와 T4 즉 이것과 T2의 빼기 한 건데 여러분 스러스트 그 힘과 스러스트가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죠? 토크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죠. 그래서 D를 곱한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D를 곱한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요 직선 요 거리가 D인 거죠. 응? 요 반지름이 D네요. 여기서 D, 여기서 D.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써줄게요. 여기서 D, 여기서 D. 그러니까 D 곱하기 T4 하고 D 곱하기 T2 한 것만큼의 토크 때문에 토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돌겠죠. 어느 방향으로? 뭐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회전하겠죠. X축을 기준, 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피칭은 똑같죠? 피칭은 D에다가 똑같이 T1과 T3를 빼준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스러스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스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각 모터의 회전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T4겠죠? 오메가 4의 제곱 곱하기 어떤 상수. 인데 이 B는 상수는 뭐겠어요? 모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터의 그 날개가 얼마나 큰지, 뭐 혹은 공기의 밀도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예요. B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터의 날개가 형상이 뭐 되게 공기역학적으로 잘 구조가 되면 같은 회전수를 돌려도 더 양력이라고 하죠. 스러스트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B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요걸 대입해주고 요걸 대입해주고 여기다도 B 오메가 1 제곱 여기다도 B 오메가 3를 제곱을 해주니까 요 수식이 나오고 요 수식이 나오고 요 수식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요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요는 요 각각의 이 아까 요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얘네들 사이에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랬잖아요. 응? 요것과 요것에 회전하는 그 스러스트하고 요것과 요것의 그 스러스트가 그 방향만 다르고 크기가 똑같으면 그냥 위로 쭉 올라간다. 요가 안 생기고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말은
요것과 요것은 되게 크고 요거는 되게 작아지면 한 방향으로 요가 생겨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헬기가 뒤에 꼬리 로터가 없어갖고 회전하는 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 일부러. 그러면 이제 헬기가 쭉 가다가 제자리에서 회전되죠. 헬기도. 헬기 제자리에서 도는 이유는 이 위에서 메인 로터에서 돌아가서 생기는 원래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요긴 한데 그걸 잘 적절히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갖고 요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쪽 방향의 스러스터와 이쪽 방향의 스러스터의 차이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요게 차이를 쓴 거야. 그렇죠? 1번과 3번의 그 제곱, 스러스트는 오메가의 제곱이 됐으니까 그것과 2번, 4번의 스러스트에 해당하는 오메가 제곱을 차이를 해서 K를 곱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도 컨트롤했고 롤도 컨트롤했고 피치도 컨트롤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합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오일러의 그 회전, 로테이션에 관련된 공식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만 써 있고 그 다음에 유도하지도 않아.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그냥 오케이 넘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러스터는 이렇게 쓴 거고요. 이 감마가 대문자 감마가 롤, 피치, 요예요. 오케이? 그래서 X 방향으로의 롤 방향으로의 토크. 그 다음에 미안해요. 롤 방향으로의 토크. 그 다음에 저기 피치 방향으로의 토크. 요 방향으로의 토크. 하고 이건 스러스트는 결국에는 각 로터의 그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중간에 연결하는 매트릭스는 금방 앞서 설명한 요 각각의 요 수식을 여기서 말하는 요거 마이너스 여기 K 그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스러스트에 해당하는 요 B에 뭐 다 더하기죠. 스러스트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속도로 돌면 이런 스러스트가 생기고 롤 방향으로 피치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토크가 생긴다라는 수식이고 마치 모바일 로봇에서 혹은 저 매니플레이터에서 그 포워드 키네마틱스 같은 느낌이고 그거의 반대 방향 즉 내가 원하는 토크와 스러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로 돌면 돼? 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어차피 컨트롤은 모터를 컨트롤할 건데 그 모터의 회전 속도 오메가를 컨트롤할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지만 이걸 만들어낼 수 있지? 이게 마치 인버스 키네마틱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뭐 여긴 다이나믹스에 가까우니까 인버스 다이나믹스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A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중요한데 이거잖아요. 이거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하는 게. 그래서 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책에서는 저자가 다 알아서 시뷸링크로 다 구해놨고 여러분은 결국엔 뭘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요것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만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여기 A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줘 갖고 그냥 모터의 회전 속도를 컨트롤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원하는 토크로 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치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롤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고요. 중간고사 기간에 어떻게 중간고사를 볼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볼지 결정을 해줄게요. 다음 주쯤에.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